BBS 뉴스와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BBS 뉴스와 사람들 진행을 맡은 방송본부장 강동훈입니다. 2차 북미 회담을 위한 북미 실무협상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무 중재가 심도 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2월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오늘 뉴스와 사람들에서는 통일 분야 전문가인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튼 이 지금 통일 분야 전문가시고 지금 북미 회담이 여러 가지 관계로 지금 실무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019년이 이제 한 20일여일이 지났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아직도 새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황금 대지해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분들 다 이제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이제 부처님의 가피가 이제 모든 가정에 다 깃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석 차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불가와 가까운 멘트를 아주 부드럽게 쓰는 거 보니까 네, 예.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2019년 이제 기해년인데 황금 대지해 하라고 하는데 네, 예. 어찌됐든 그동안에 좀 교착 상태에 빠졌던 2차 북미 회담이 이제 2월 말쯤 개최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도 이제 작년에 벌어졌던 네.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어떤 정세 변화의 네. 과정이 시작된 거죠. 네. 그게 올해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이제 카드를 가지고서 이제 당면한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방향에서는 이제 변함이 없단 말이죠. 이제 올해 있었던 신년사에서도 뭐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록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미 의회에서의 압력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서 이제 북한과 지난 1년 동안 회담을 해서 소위 전쟁이 없고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 미사일 실험이 없다. 그게 이제 본인의 치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된다. 이제 소위 말해서 북미 간의 협상이 좀 이제 파국으로 간다. 그런 상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이제 좀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내보고자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2월 말에 예정대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뭐 그렇게 뭐 획기적인 큰 건 아닐 수 있더라도 뭔가 이제 진전은 이루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게 올 한 해 이제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의 큰 흐름을 이제 좌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회담의 참석자들 그리고 이제 이번 또 트럼프를 만나고 했던 김영철 부위원장 네. 그 이번에 이제 갔다 와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 그 노동당 그 사무실이죠. 집무실 거기서 보고를 받는 장면이 조선통실 통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히 보도가 됐어요.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런 걸 보려면 굉장히 어떤 성과를 갖고 보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월 말께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서 뭔가 훌륭한 진전을 이뤘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빨리 화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보면 이제 발표는 2월 말에 한다라고 했지만 뭐 가봐야 한다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나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아 정말 여기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정이 확정된 2차 이제 북한 표현에 의하면 이제 순회 상공 회담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뭐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는 걸 이제 기정사실화 이제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네. 뭔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다. 네. 이제라는 이제 좀 생각이 좀 이제 앞선 이제 이번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례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네. 이번에 워싱턴 방문할 때는 과거에 갈 때는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을 갔는데 네. 이번에 워싱턴을 직행을 했고 예. 의전도 상당한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한테 좋은 시그널을 줬지 않았나 이리 보는데 청와대도 오래 계셨고 그 정도로 북한한테 지금 이제 제재 국가인데 네, 네. 그런 고위직한테 하는 거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일단 이제 북미 간에 있어서 보면 서로가 이제 서로 그 불신의 네. 관계가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서로 상호 존중을 하고 애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번에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네.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6월 달에 싱가포르 합의에서 했던 것처럼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아닌 것 같다. 네. 소위 그 제안 자체도 공정한 제안이 아니었고 네. 올바른 협상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쪽으로 해서 불만을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성과를 내려고 하면 협상의 상대방의 불만에 대해서 뭔가를 좀 이제 따독거려 줘야 네. 될 측면이 있단 네.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지만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대신해서 오는 거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제 대우를 해줌으로 인해서 네. 이제 협상의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 의회의 그 강경한 입장 때문에 네. 이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좀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제 미국이 줄 수 있는 소위 그 제재 해제를 포함한 체제 안전 보장, 즉 미국이 북한에 빈약한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하고도 만나는 거 보니까 이게 비핵화 관련해서 이게 획기적인 네. 그러한 이제 큰 이제 좀 그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은 지금 이번 2차 때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을 조금 더 이제 용기 있게 네. 비핵화의 카드를 좀 더 내봐라라고 네.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소위 저 김영철 부위원장을 좀 특별히 이제 존중도 해주면서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야지 좀 네. 격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전술적 이제 네. 그런 의미도 이제 내포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대적 관계라도 자주 만나다 보면 예. 서로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해하는 폭도 넓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 비핵화, 이 완전이라는 빠지면서 비핵화라는 걸 용어를 채택하고 트럼프는 얻을 거 예. 소위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갈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실무회담 때 과거와 달리 이동훈 우리 한반도 본부장이 참석을 했어요. 네.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과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좀 큰 변화죠. 네. 이제 결국 이제 우리의 그런 그 입장이 보다 더 이제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보면 이제 북미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협상을 할 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은 이제 제3자적 입장 하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아쉬웠던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비록 1.5 트랙이라고 하는 이제 네. 민간에서 네. 이제 하는 그런 회의체에 참여한다라는 네. 이제 모양새는 갖췄지만 이제 그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사항에 하나의 축으로 네. 저희가 같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늘상 강조하는 게 과거의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과거의 관습에서 예. 벗어나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보면 과거처럼 이제 소위 이제 미국은 무조건 북한, 즉 네. 북한은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단선적 네, 접근이죠.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남쪽하고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한 이제 사고를 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네. 그게 좀 바람직 방향인데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이거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미국보다는 북한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북한과
과 비교하면 북한보다는 우리가 더 미국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면 이제 북한이나 미국 양측이 다 본인들의 그런 협상에서의 결과치를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했을 때 우리의 이제 그 이도훈 이제 평화교섭본부장이 참여해서 일정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훈 본부장을 참석하게 된 것은 우리의 요구일까요? 아니면 북미 양측이 합의돼 가지고 참석해도 좋다 뭐 이랬을까요? 아, 그럼요. 그거는 이제 우리 쪽은 언제든지 그거는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북한과 이제 미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셈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 측이 참여하는 게 서로에게 이제 각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양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김영석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이제 2차 북미 회담에서 뭔가 크게 뭐 받아내고 주고하는 기본 테이크는 큰 건 없겠지만 그러면 미국이 뭔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서 밝은 모습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북한이 직접 주는 것보다는 우리 남한과 북한의 뭔가 남북 경협을 통한 개성공단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일단 이제 뭐 그것보다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이제 방미 이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 대한 연설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비핵화가 이제 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간 부분의 투자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 크다라는 쪽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제 비핵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이 원하는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한 이제 방향을 이야기를 했을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구체적인 단계별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초기에 이제 비핵화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포함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믿고 인내심을 갖고 선의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면서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한 발짝씩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표현에서 유추해 보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준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의 과정 이러이러한 이제 과정을 밟아주면 이제 이러이런 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그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이걸 이제 제시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족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당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현 단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결국 이거란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다. 앞으로 비핵화되면 주는데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받으려면 이제 북한에서 비핵화 조치를 좀 빨리 이제 과감하게 내놔라 이런 이제 함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과감한 일종의 소위 말하는 이제 빅딜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제 시기상조인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 중간 단계로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남북 간의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과 같은 이제 경협이 이제 미국이 본격적인 제재 해제나 이제 소위 그 경제 지원을 하기 이전에 전 단계로 그리고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돼서 무언가 이제 진전된 조치지만 미국을 또 미국의 그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조치를 하기 전 단계로서 이제 남북 경협 카드가 이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이제 셧다운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언급했지만 그 언론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 그렇죠. 부분이고, 또 민주당은 뭐 적극적인 뭐 부분이고, 또 보수 단체 일부도 이건 완전히 지금 발가벗고 내준 거 아니냐,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북한 측에도 전달하고, 자 우리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이거 뭔가 너희들 좀 보여줘야 된다. 너무 늦으면 우리도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조야에서의 상황은 네. 북한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작년 9월달에 네. 이용호 외무상이 이제 그 유엔에서 연설할 때부터 네. 트럼프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왜 이제 미국의 다른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그 자꾸 반대를 하느냐. 네. 그걸 또 북한 표현하면 네.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라고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굴하지 말고 좀 뭐 갈 길 가라 이런 쪽으로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게 9월달 그러니까 지난해 6월달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이제 그 이제 밀어가는 거죠.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해서 뚫어보려고 했는데 한 6개월 보니까 안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그러면 비핵화에 있어서 조금 카드를 이제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회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이제 미국과의 그 협상의 하나의 이제 스텝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보통 2월 말로 이제 시기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네. 이제 베트남 다낭이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물론 경호 문제 때문에 이제 양측에서 발표는 안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베트남으로 하는 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용호 수상도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무부 인사도 갔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 가장 유력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장소를 발표하지 않은 거는 이번에 보면 이제 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방미 결과를 이제 보고 이제 받으면서 이제 만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정에 오른 이제 2차 조미 순회 상봉의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이제 그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이제 김정은 이제 위원장한테. 그래서 그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승낙을 한 셈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제 미북 간에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거기에 이제 보통 그 미국 국민들이나 또 국제 사회에 뭔가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영변 핵시설에 대한 뭐 어떤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영변 핵시설 주변이 보면은 관련 시설이 한 40개 이상 된다면서요. 이런 거 폭파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좀 논의가 됐을 가능성도 있죠. 과거에 이제 2008년에 이제 영변에 이제 냉각탑 폭파하는 게 아직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도 이제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이제 사항보다는 아마도 이제 큰 틀에서의 비핵화에 대한 그 시한 문제, 그럼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려면 결국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엄격한 그런 즉 이제 그 능력 있는 그런 단체에서의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 IAEA의 참여가 보장되는 그런 형태에서의 이제 폐기의 과정을 가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건물로 하면 큰 그 뼈대와 관련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저 상징적인 그런 그 보여주는 세레모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스티브 비건하고 이제 최선희 이제 부상 간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지금 현재 북미 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언론이나 이렇게 그 또 전문가들이 좀 간과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북미 간 수교, 이 수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그 제재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도 수교만 된다면 좀 자기들이 좀 대외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수면 위에 잘 안 올라와요. 그 표현을 이제 북미 관계의 정상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6월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일항이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북미 간에 이제 수교하는 거. 결국 이제 정착점은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수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즉 그 북한의 입장에서 북미 수교하자 그러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적대 국가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걸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제 수교 사항은 미 의회에서 그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받아야 사항이기도 하고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국내법에 의하면 북한은 일종의 적성 국가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데 이 적성 국가가 아니다라는 네. 일종의 좀 그 검증된 검증 기간이 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북미 수교라는 용어 네, 자체를 네. 이제 미국이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북미 미북 관계 정상화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제 한반도 문제나 또 이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 네. 정상적인 국가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미북 간의 수교의 문제거든요. 네. 만약에 미북 간의 수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미국 국내법에서 이제 북한의 지위가 그렇죠. 현재와 같은 네. 이제 적대 국가의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령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가 다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서 그게 제약을 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핵심은- 요소가 미국 국내법에 의한 조치예요. 네. 근데 그게 그저 들어가 있다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네. 지금 당면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북한이 이제 소위 정상 국가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북 간의 관계를 정상하고 궁극적인 네. 이제 수교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죠. 네. 그 최근 그 이제 해리슨 그 주 미대사가 네. 청와대 방문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썼단 말이에요. 예. 이건 그 주한미군에 관한 언급 같은데 예. 감축인지 이제 아직은 뭐 주한미군이 어떻게 간 부분은 좀 너무 앞서간 것 같고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여기다 언급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마침 네. 이제 그 오비락격으로 네.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 자체가 지금 뭐 지지부진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해리슨 주한미대사가 한미 동맹이 좀 새로운 형태로 네.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50년대 맺어진 그때 한미 동맹 그때의 네. 그 한반도에서 안보 상황이나 이제 미국과 미국 우리의 일방적인 관계하고 지원 뭐 그런 하고 지금은 다르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이미 벌써 이제 세계 경제에서 이제 10위권 네, 국가로 국가도 이제 성장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고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보면 그때 50년대의 미국 간의 관계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그때의 소위 그 냉전 구도 하에서의 그 재래식 전력에 의한 그런 그 전장 환경에서 지금은 이제 좀 냉전 구도는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재래식 그런 전장 상황이 아니고 이건 사이버전을 포함해서 엄청난 이런 이제 전장 환경이 변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소위 그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상대방인 이제 한국의 그런 위상과 그다음에 그 역량이 변화했단 말이죠. 네. 당연히 미국도 변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한미 동맹 관계를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걸 가지고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그리고 또 그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뭐 이 문제를 바로 그 문제와 이제 그 이제 언급과 연관지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것은 너무 좀 이제 좀 섣부르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예. 아무튼 뭐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는 거는 뭐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또 중국 또 한국과 미국 여러 가지 그럼요. 그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예. 예.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북미 2차 이제 실무회담을 할 때 예. 일본 측이 거기에 뭐랄까 업조보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좀 같이 스톡홀름에서 의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한의 변화 자체가 이제 본인들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네, 이제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보통 국가를 네, 추구하고 그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의 이제 변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또 북한을 매개철해 가지고 계속 지금 헌법을 바꿔서 그렇죠. 좀 뭐 자위대를 갖다가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예, 있는 예. 그걸 만들려는 네, 맹목을 예. 쌓고 있는 거죠. 그런 여튼 그런 측면 이제 안보적인데도 네. 의미가 있고 또 최근에 보면
또 저 일부에서는 미국이 소위 그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만을 일차적으로 동결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그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본은 일본 포함되죠. 입장에서는 뭐 이제 1,000km 정도의 탄도 미사일이면 일본 그럼요. 운용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위 북미 간의 협상에서 일본의 그런 그 안보적인 이해관계가 이제 소홀히 되지 않느냐 이런 일종의 좀 그 우려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도 지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일본도 경제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일본의 경제를 살리고 이제 국가의 그런 국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잘 활용해서 이제 본인들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뭔가 소위 그 일종의 하나의 스테이크홀더식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슬슬 이제 발을 이제 들이면서 이제 좀 관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최근도 아니죠.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제 중국이 한반도 정세의 변화 과정에 하나의 그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정세의 그런 변화와 그다음에 비핵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연구 조정한다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국과 북한 그다음에 미국, 중국 다 하는데 이게 본인들만 빠지네. 소외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끼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죠. 뭐 이런 상황에서 그걸 깨맞추면 안 되겠지만 네. 그 일본의 그 초계기들이 지금 현재 우리 우리 한국 해군과 자꾸 신경전을 벌이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국제적 관심사를 좀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도 아닌가라는 감히 억측 같은 추측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일본이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입장이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금 갈등 관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연장선에서 소위 독도 문제도 영토 문제라는 걸 자꾸 이제 부각시키고 그런 선에서 지금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이제 김형석 통일부 차관과 함께 우리 BBS 뉴스와 사람들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제 전문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 자, 우리 김형석 차관의 개인사를 좀 한번 이제 여쭤보는 시간으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소개됐지만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오셨어요. 보통 영문과 하면 두 가지 부류인데 교수님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또 뭘 통해 가지고 학자 이제 되건 그런 부분 쪽이 많은데. 어떻게 통일 분야 당시에 보면은 통일 쪽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별로 이렇게 아닐 텐데 행실 합격하고 통일부 갔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영문학을 전공했던 거는 이제 참 그 같은 영문학을 전공하신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 같은 말이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제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이 영문학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서 이제 영문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영어를 잘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진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이로움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영문학과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대학 4년을 다니면서 영문학을 이제 공부를 하긴 했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길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분야도 그때 그 당시에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화두가 정치의 민주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의 통일이었습니다. 5.18 이후 한 몇 년 지났고. 그럼요. 그래서 그때인데 87년에 이제 직선제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에 들어섰고 남은 게 이제 통일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통일 문제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통일 문제를 하려면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면 보다 더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돼서 이제 통일부에 와서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통일부가 정부 기구로 정식적으로 발족한 게 69년. 69년입니까? 네. 실제로 이제 69년에 발족했는데 그 역할과 진짜 실질적인 그 남북 관계를 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한 80년도 전 중후반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89년에 보면 네. 이제 소위 이제 동선 냉정구도가 네. 이제 해체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한반도에 있어서도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이제 네. 북한이 이제 저쪽 동구권이 몰락을 하니까 네. 이제 아이고 이게 좀 위기감을 느껴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남쪽하고 네. 관계를 잘 좀 네. 맺어줘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번심도 네. 있었겠죠. 네. 이제 그래서 그게 우연찮게 이제 남북 간에 그런 그 총리회담 하면서 고위급 회담 네. 해가지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제 체결이 됐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정부가 했던 네. 그 북방 정책이 가시적인 이제 성과를 보여주는 네. 게 첫 관문이 이제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의 문제입니다. 네. 그 교류 협력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현행 법이 네. 이제 제정이 된 거죠. 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그렇죠. 남북 협력 기금법이 기금법, 제정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일이라는 게 정말 뭐 네. 학문적으로나 네. 또는 무슨 뭐랄까 좀 홍보 차원에서 하던 게 이게 실제로 현실의 문제로 이제 89년, 90년부터 변화했거든요. 예산까지 확보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걸 제가 뭐 의도하거나 그럴 것이다라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우연찮게 제가 공직 생활했던 89년부터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큰 네. 이제 남북 관계를 다루는 이제 분야에 있어서 그런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변화의 초입 부분부터 네. 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이제 길지는 않았지만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통일 분야에서 이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도 많은 분을 취재해 봤는데 사실상의 한 부서에서 거기서 과장, 청와대 파견 선임 행정관, 비서관, 뭐 그다음에 정세 분수국 국장 그리고 가장 또 키포인트라는 대변인 이걸 다 거친다는 거는 그리고 가장 사실상의 정무적인 자리인 장관 빼놓고 차관이 사실상의 제일 높은 자리 아닙니까? 이걸 한 부서에서 쭉 했다는 거는 참 경이로운 건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분야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통일부의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 보는 시각도 좀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그 바쁘고 또 전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뭔가를 좀 물밑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명절 앞두고 우리 직원들 그 과거에 보면 공무원 직원들이 과로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없잖아. 휴가도 못 쓰시고 근데 실제로 통일부 직원들의 업무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이제 그 제가 실제로 이제 공직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서 일상적으로 보면 이제 공무원들은 좀 이제 소위 좀 이제 느슨하게 근무하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책 부서의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주말도 없고 그다음에 아침 일찍 가고 또 저녁 늦게 퇴근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국민분들이 보시는 경우는 이제 대민부서 공무원이신데 그렇죠. 일단 그런 뭐 경우는 현장에서 접하는 공무원들 불가피하게 이게 시작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외 업무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이제 저희가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맞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서 일부 이제 같은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대민 업무를 하는 이제 부서 공무원처럼 아이 뭐 6시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뭐 정책 부서에 계신 분들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대민 부서에 계신 분들도 대민 업무는 6시까지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업무를 이제 하기 때문에 끝나고 또 정리도 해야죠. 그럼요. 정리도 하기도 하고 이제 대민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제 업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 늦게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제 가끔씩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제가 있을 때 제 동료 중에 이제 과로로 이제 좀 이제 아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 보면 참 그 이제 평소에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조직 문화에서 보면 좀 한가하다라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있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건강 관리한다. 그거는 문제죠. 근데 네. 그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은 확실히 하면서 건강 관리를 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네. 너무 이제 일에 중독돼 있다 그럴까요? 그다음에 일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평가하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뭔가 좀 주위도 둘러보고 그리고 또 이제 병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즉 이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또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 소위 그 이제 건강 관리도 이제 그런 그 조직의 눈치를 네.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예, 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주는 거고 예. 또 이렇게 말씀하다가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마무리될 시간인데 네. 그 이제 내일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네. 예, 그 이제 고향에 계신 분들 네. 또 이번에는 한번 이제 고향 찾아가시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는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고향이 이제 벌교입니다. 벌교. 아, 전남 예, 순천 옆에 있는 벌교. 예, 벌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벌교까지 가려면 그게 상당한 시간이 상당한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차표 구하는 것도 네.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바로 또 업무 때문에 올라와야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네. 이제 다소 이제 그때 공직에 있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고향 친지들 뵙고 인사도 드리고 이제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BBS 불교 방송이 순천에도 아주 잘 들립니다. 네. 예. 고향에 계신 그 우리 주위 친지분께 인사 말씀하는 끝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항상 늘 네. 제가 태어난 그런 그 터전을 잊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벌교에서 태어났지만 또 고등학교는 또 순천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그때 그 고향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고향에서의 정기가 바로 저의 오늘을 마저 이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고향 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그 출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이 시간에는 설날 특집으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1부, 2부로 나눠서 통일 문제 그리고 북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정동영 대표가 자라온 그리고 정치적 역경을 겪은 그런 일도 함께 물어보도록 하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